다시 현장에 돌아와서 이제 일을 시작했습니다. 시작했고 그 뭐랄까 그 제가 3일 동안 쉬었거든요. 3일 동안 쉬었는데 영하 이쪽으로는 영하 한 15도 이상 내려간 걸로 알고 있어요. 여기가 조금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지대가 조금 높아서 조금 추운 지역입니다. 근데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이 이제 현장에 한 번씩 왔다 가셨었는데 그 현장 안에 이제 물이 얼지가 않았더래요. 단열도 하나도 안 하고 저쪽 보일러실 쪽은 그 문이 아직 안 달려 있어서 트여져 있고요. 아직 뭐 미비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하 17도가 내려가도 물이 얼지 않았다고. 진짜 1년에 두 드럼 사용하는 게 맞는가 보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오늘 하셨는데, 제가 가끔은 이제 조금 제가 여유가 이제 생긴 것 같아요. 저도 마음의 여유. 그리고 이제 특히나 제가 이제 그동안 만났던 건축주들 분 중에서도 장수 건축주 분은 제가 상당히 잘 만난 것 같아요. 서로 생각하는 바도 비슷하고, 그리고 좀 제 생각도 많이 해주시는 분이라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, 처음에는 저 같은 경우는 어려운 건축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. 아, 건축판에 보면 맨날 허구한 날 업자들 욕하고 기술자들 욕하고 그러죠. 근데 일정 부분 건축주분들도 그렇게 사회가 그렇게 흘러오게끔 좀 많이 만들었어요. 싸고 빨리 이런 것만 원하셨던 분들이 건축주 분들이었습니다. 그동안.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은 그 품질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.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이제 조금 좋은 세상이 된 것 같긴 해요. 제가 실예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. 어, 한 번은 건축하다가 건축주랑 싸웠습니다. 기술적인 문제로 제가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건축주의 고집대로 하다가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서 제가 승질을 냈어요. 그런데 그 건축주도 저한테 승질을 같이 똑같이 부렸는데 이차저차 해서 그 문제는 이제 뭐 잘잘못이야 어쨌든 간에 다 지나고 떠나고 나서 그 현장을 포기하고 제가 나오는 입장에서 인건비 정산을 받기 위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. 다른 사람을 시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나를 시키면 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피해 보상을 내가 해줘야 된답니다. 그런 얘기도 들어보고 여러 경험들이 있어요. 저도 많이 아프게 왔고요. 여러분들은 뭐 쉽고 편하게 인생을 사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다른 사람이 볼 땐 너무 쉬운 길인데 너무 쉬운 길을 어렵게 돌아왔습니다. 신용을 지키고자 노력을 했고요. 제 말 한마디에서 나간 얘기는 지키고자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술 먹고 찍은 영상도 지우지 않는 이유가, 저는 술 먹어도 허튼 소리를 안 해요. 제가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는 거고, 실예로 술 먹고 술 한잔 먹고 약속했다가 낭패 본 경험이 저는 많습니다. 어쨌든 저쨌든 다 떠나서 이제 장수 현장이 내부 공사가 되고, 이제 너무 추워서 그동안 한 3일 쉬었어요. 이제 또 마음을 다잡고
또 이제 바쁘게 달려가야 되는 상황입니다. 저도 여러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이제 하고 싶은데, 전에 있던 채널에서는 제가 크리에이터 채널이에요. 여러분들이 도와주셔갖고 크리에이터 채널이 됐는데, 거기서는 가능한데, 제가 이제 그게 핀번호 인증이 안 돼서 유튜브 채널을 바꾸게 됐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. 1000명이 되면 좀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상담도 좀 받고 여러분의 궁금증도 풀어드리고 싶은 이제 마음적인 여유가 조금 생긴 것 같아요. 그동안은 저도 마음이 불편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가만히 보면 사람이.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건축비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 솔직한 말로 마음이 좀 편해진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제가 뭔 생쇼를 해도 제가 사기를 치지 않는 한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데, 그걸 이해를 못 하실 때가 좀 많아요, 여러분들이. 어쨌든 뭐 거두절미하고, 그래서 이렇게 건축에 관한 게 솔직한 말로 업자만의 잘못도 아니고 기술자만의 잘못도 아니고 건축주만의 잘못도 아닙니다.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인 것 같아요. 사람들의 문제, 자기 자신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한 게 제가 볼 때는 문제인 것 같고요. 전 자신 있고 떳떳하게 말씀드리지만, 그동안 집 지면서 제가 건축주를 요번에 해봤어도 떳떳하게 저를 씹을 수 있는 건축주는 없어요.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, 그 과정이 밑거름이 되다 보니까 제가 항시 여러분들 앞에서 떳떳하게 이렇게 항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되고 가치가 되는 것이지,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저도 남들하고 똑같은 사람밖에 안 됩니다. 그리고 항시 무언가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, 항시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해왔기 때문에, 저는 이 K하우스가 꼭 한 번은 빛을 볼 날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도 악조건인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런 건축 방식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많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천 가서 쉬면서 확인한 결과, 그 지역에 따라서 틀린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, 판넬 주택 난연 성적서와 단열 성적서가 있습니다. 9m 40 이하로 짓는 건물에서 아직 난연 성적서가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판넬로 못 짓느니 판넬 성적이 나와야 되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, 그 정확한 내용은 설계사와 상담하시고 그 관할 공무원들과 상의를 하셔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저는 건축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 조건들이 성립이 되었을 때 가장 저렴하면서 우수한 주택을 질 수 있는 거고요. 실예로 제가 지경 홍선생 집을 져주면서 세라믹 사이딩 하지 작업을 바꿨어요. 그때부터 아연판 하지를 바꾼 케이스가 거기고요. 그 이전까지는 저도 남들과 같이 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이후로부터 많이 문제점이 개선이 됐고요. 그래서 그 좋은 공법을 저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는 못할지언정 유튜브로 저를 깐 적이 있어요. 저는 좀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마음에 걸립니다.